오늘은 현실 비판 가사 중에 하나인 합강정가, 합강정이라는 정자가 있나 봐요. 그 정자 주변에서 부른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작품은요, 합강정 선유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강정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합강정 선유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을 이제는 준비를 하면서 새삼 느낀 건데 이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책에 나온 내용과 저 책에 나온 내용이 같은데 달라. 그래서 뭐야 하고 자료를 또 뒤져봐. 논문을 또 찾아와서 또 보면은 또 내용이 달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고 위치가 막 바뀌어 있어요. 구절의 위치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몇 개가 또 추가되었다든가 또는 빠졌다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애매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요 합강정가는 텍스트가 우리 한국가사문학관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박물관 비슷해요. 가사문학만 따로 모아놓은 데거든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자료들을 조금씩 섞었다기보다는 참고했다, 참조해서 텍스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간에 미리 말씀드려 놓고, 합강정 선유가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순상, 여기서 말하는 순상은 정민씨라는 사람입니다. 자, 정조 때 사람이고요. 되게 어떤 보면은 자기 위치를 잘 잡았던, 그래서 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치를 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순상의 선유놀이와 순상의 선유놀이에 동원된 백성들의 고단한 현실을 핍진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동시에 날카롭게 문제현실을 지적, 고발한 가사입니다. 돌을 쌓아 강을 막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한 달 동안의 공정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순상의 선유노름과 관련한 지배계층의 착취상이 신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실상의 고발은 차디찬 부엌에서 젊은 부녀자가 관가에서 먹을 것을 마련하라고 재촉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백성들에게 순상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은 고향을 버리고 유리걸식하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이렇듯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 고된 노역에 동원된 민중들의 현실은 작품 곳곳에서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본을 이제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1, 2, 3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필사로. 그러니까는 전체 7까지 있는데, 아마 기록자가 이게 7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구경가세, 합강정의 구경가세, 시우 9월 연삼일에 길일인가 가절인가. 자, 구경가세, 합강정의 구경가세. 이 합강정이라고 하는 건요, 자, 전라남도 순창 곡성 부근에 있는 정자고요.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재밌는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AAB, A형 구조의 반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요조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유 9월에 염 3일에 시유 9월에 그랬는데, 이건 9월 23일이에요. 아, 왜 23일이냐면 이 염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일, 스물을 가리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길일인가 가절인가, 이때 가절은 좋은 때, 좋은 계절이에요. 구경가세, 합강정의 구경가세, 9월 23일 길일인가 가절인가, 그러면 길일이야? 좋은 날이야? 좋은 철이야? 아니야. 길일도 아니고 가절도 아니야. 오히려 근신해야 할 국길이에요.
길일도 아니고 가절도 아닌 이때 이 웬 난리냐 이런 뜻이에요. 관풍찰 속 우리 순상 이날의 선유하니 천추성절 즐거운들 창호 모은 비가 말싸.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관풍찰 속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끊어서 볼까요? 자, 관찰을 해요. 무엇을? 속을. 관풍찰속이라고 하는 것은 풍속을 관찰하는 것, 즉 백성들의 삶을 잘 살펴 꼼꼼하게 살피려는 소위 말하는 암행어사 같은 비슷한 관찰사예요. 그런 우리 순상이 왔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볼 때 어때요? 그렇지, 이 사람이 우리들의 삶을 잘 봐주고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아준다면 사또라든가 부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얘네들이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순상이라고 하는 건 순찰사의 준말이고요. 여기서는요 정민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자, 관풍찰속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정민씨가 이날에 왔어요. 그래서 구경을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들을 잘 살펴줄 사람인가? 그런데 웬걸? 자기 일 안 하고 뭐해요? 선유를 한대요. 선유가 뭔데? 뱃놀이.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죠.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야. 뭐지? 천추성절 즐거운들 슬러시 창오 모윤 비감하구나. 비자가 슬프다 비자예요. 그러니까는 슬프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천추성절인데 청추라고 하는 거, 천추는요 청추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맑게 갠 하늘이고요. 음력 8월이에요. 성절은요 성스러운 계절 내지는 번성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맑은 가을날 성스러운 계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천추가 다른 걸로는 중국 황태자의 생일이고요. 성절은요 중국 천자의 성절이래요. 그러니까 근신을 해야죠. 조용히 잘 지내야 돼. 근데 양반들이 이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뱃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 즐겁겠다. 즐거운들 창오 모운 뭐야? 창오산에 있는 저녁 구름은 슬프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창오산이 왜 나오느냐?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산이고요. 순임금이 죽은 곳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니네는 양반들은 내지는 순상은 뱃놀이 하느라고 즐겁지만 우리는 어때? 우리는 안 즐거워. 우리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베리매니 마치하게 새드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음주유산 좋을시고 추사방장 고념하랴. 음주유산, 음주가 뭐야? 술 마시는 거죠. 유산, 산에서 논다는 거야. 한마디로 산에서 술 마시면서 노는 모습, 한마디로 자연을 즐기는 거 좋지. 잠깐 질문 있어요. 퀘스천. 얘는 지금 배 타고 있잖아요. 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배에서 선유놀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음주유산이 아니라 음주선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문헌에서 이번에서는요 음주선유라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게 맞는 것 같아. 어쨌거나 간에 음주유산 참 좋으시고 좋겠지. 그러나 추사방장 고념하랴. 추사 가을날이 일이죠. 가을에 해야 할 일이 방장 엄청나게 많아. 가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놀고 있으니 백성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고념하랴. 자, 한마디로 뭐야? 남의 사정이나 일을 돌봐 주겠는가? 불쌍히 여기겠는가? 잘 살펴주겠는가? 자, 우리는 순상이 오면은 백성들은 우리의 사정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뱃놀이를 가고 있어요. 놀고 있네. 그래, 놀지. 너 참 좋겠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안 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좋을시고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아냥, 비꼼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북걸분유 몽해사요 남주민막 내알던가 죽석색강 할 적에 1월 공정 된다는 말인가 착산통도할 때 이민총수 하는구나. 북걸분운이에요. 자, 분운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은 분가루 날리다 이런 뜻이에요. 분가루 날리고 분가루가 날려요. 한마디로 북걸이라고 하는 거는 대궐이거든요. 대궐에서 분가루가 날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다는 뜻이고요. 떠들썩하고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뜻이래요. 분운이. 그러니까 중앙정치가 지들끼리 당파 싸움만을 하고 쌩 난리를 치는 거야. 자, 한양에서는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순상은 한양에 있어요?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전라도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한양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신경 써 안 써? 안 써. 몽외사야. 꿈밖의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남주 민막 내가 알던가 남주 남쪽 마을에 있는 백성들의 막자 고통 고달픔이에요. 즉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정치에 고생하고 정치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민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주 민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동네 사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죠. 이런 고달픈 삶을 내가 알던가 하면 이때 내라는 것은 이건 순시를 얘기죠. 정민시. 자, 정민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야 이거는 중앙정치도 신경 안 쓰고 백성들의 삶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노세노세 하면서 음주유산, 음주선유하고 있는 순사에 대한 뭐예요? 비꼼,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축석색간 할 때 1월 공정 된다는 말이니 축석, 석돌을 쌓아서 색강, 색은 막다예요. 돌을 쌓아서 강을 막는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댐을 쌓는 거죠. 1월 공정 한 달 안에 끝나는 것이 된다고? 이게 가능해? 라는 거죠. 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닥달을 하면. 그러니 이게 한 달 동안에 상식적으로 안 되는 공정을 하라고 하니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착산, 산을 뚫어서 통도, 길을 낼 때에는 이민 총수하는구나. 이때 총수가 무덤이에요. 백성들이 무덤으로 떠나가는구나. 한마디로 뭐야? 다 죽어 나자빠지는구나. 이런 뜻이죠. 결국은 대구법과 서리법, 그 다음에 군하라는 영탄법을 통해서 남주 민막을 요거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원하난 저 귀신아 풍경의 탓이로다. 범같은 우리 순상 생심도 원망 마라. 호원, 원통함을 호소하는 저 귀신아. 이때 귀신은요 죽은 백성들이에요. 다 그거는 순상 탓이 아니야. 풍경, 즉 자연, 경치 탓이야. 범같은 우리 순상 생심도 어떠한 마음, 그가 먹은 마음 또는 그가 먹고 행동하는 거 원망하지 마. 분명히 다 생각이 있을 거야.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분명히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상은요. 우리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하나하나 따져봐주고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선유놀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이 자연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바로 마음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아직도 순상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으로 본다면요. 선유놀이에 대한 비감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1단계를 잠깐 본다면요. 일단 19월 03일, 9월 23일에 추수가 한창이죠. 근데 백성들은요, 농민들이 합강정으로 구경을 간대요.
뭐지? 뭐지 하는 거야. 이건 재밌는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뭐지 하는 거죠. 농민들은 매우 바쁘고 다급한 시기인데 관리들은 신경을 안 써요. 뭐합니까? 선유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피가 맞아.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하는 관찰사이지만 선유놀이 한다고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기 좋은 청추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피가 말 뿐인 거죠. 이 정민씨 순상은 어떻습니까? 분우? 별 볼 일 없어요. 민막? 에이, 신경 안 써요. 자, 이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분우라고 하는 말과 민막이라는 말에 관심 있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 노래하는 작가, 누군가가 썼겠지, 그죠? 이게 민요는 아니잖아요. 가사니까. 이 쓴 사람의 마인드, 가치관, 문제의식이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자, 분우는 중앙정치의 어떤 당파, 분쟁을 의미하고요. 민막은요, 악정이라고 그랬어요. 악정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작가는요, 문제의 원인을 중앙행정의 문란과 그 다음에 지방관의 악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축석색관 하울적의 풍경의 탓이로다 범같은 우리 순상 생심도 원망마라 라고 합니다. 자, 화자는요 또는 작가는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풍경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관찰사 순상을요 범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관리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이 꺾이면 그 분노는 훨씬 더 크겠죠. 2단으로 갑시다. 생민도탄 이러하니 긍휼곡을 할 수 있나 주전장막 온갖 차비 밤낮으로 준비하네. 생민도탄이라고 하는 건 생민, 살아있는 백성이 도탄에 빠진 모습이 이러하니 긍휼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리의 골이 뼈골자예요. 한마디로 마른 뼈를 불쌍히 여긴대요. 죽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준다고 할 수 있나? 살아있는 백성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죽은 백성들 불쌍하게 생각해 줄까?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전장막 온갖 차비 밤낮으로 준비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주전이라고 하는 건요 음식을 얘기하고요. 저는 역마예요. 한마디로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장막이니까 이 장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막이에요. 텐트. 그러니까 역사를 온갖 차비를 밤낮으로 준비하래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강을 막으라고 하는 그 센 고생 난리를 치면서 거기다가 이런 차비까지 음식까지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백성들도 이런데 죽은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가요? 응양각에 숙소하고 소여울에 배를 탄다. 배를 타는 게 선유예요. 노는 거죠. 응양각이라고 하는 아마 이제는 여관? 숙소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묵을 곳을 정하고 연못이라든가 강에서 배를 탄다. 범범중류 내려가니 강산도 좋으시고 범범이라고 하는 건 둥둥 이거예요. 음성상징어고요. 배가 떠내려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중류로 떠내려가니 주변 경치가 참 보기가 좋구나. 노새 젊어 노새 이러고 있는 거지요. 순상의 풍정이요 백성의 원수로다. 순상은요 신나게 놀고 있지만 백성은 어떻습니까? 왼수 같죠. 한마디로 합강정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야. 자, 순상은 좋다라고 얘기하죠. 백성은 왼수 같은 거죠. 은린옥척 낚아내어 주중에 횡행하고 인간의 남은 액회 수국에 미쳤도다. 은린옥척이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큰 물고기 대어를 낚은 거야. 그래서 배 안에서 회쳐먹고 삶아먹고 인간 세상에 남은 재앙은 수국에 미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 강까지 미쳐갔다는 거예요.
닿았다고? 미쳤다가 크레이지가 아니고. 오리박 기회정막 낭잘사 주유기야 여름관리 적기로다 준민고택 아니신가? 오리 밖에 있는 기회정막. 기회는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막이라고 하는 건 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낭자구나. 무엇이? 술과 고기가 쫙 펼쳐져 있구나. 여러 고을의 관리가 적당한 시기에 준민고택을 하는구나. 자, 적당한 시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뽑아내는구나. 한마디로 재물을 막 착취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술과 안주를 잔뜩 주는구나. 어느 정도인데 이거예요. 다담상에 수파려는 상곡 우맹초견이라 기이하고 찬란하다 백금물력 든단 말인가? 민원은 철천이요 풍악은 동지하네. 자, 요게 이제는 준민고택한 장면이에요. 다담상이니까 술상 찻상. 수파련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나 굿할 때 쓰는 종이로 만든 연꽃이라는데 그냥 화려한 술상은 산곳 우맹이야. 산곳곡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계곡에 있는 우맹 어리석은 백성들. 한마디로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초견 처음 보는 거야. 아씨 저게 뭐야? 저게 종이야 고기야. 와, 저 진짜야, 가짜야? 와, 저것도 음식으로 먹는구나. 기이하고 찬란하다. 백성들이 처음 본 음식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기이하고 찬란한 거야. 도대체 저게 얼마짜리야? 야, 저거 한 상이면 도대체 얼마야? 와, 시가야, 시가. 한 상에 100금이 들었단 말인가. 민원, 백성의 원하는 하늘에 사무치고 풍악은 사또가 노는 그 노랫소리는 땅을 울리는구나. 대꾸법이죠. 쓸 칸이 없어서 못 썼어요. 종일 유련도 부족하여 병촉 야유한단 말인가. 하루 종일 유련 노는 것도, 이때 유련이라는 말은요 너무 놀아서 집에 안 돌아오는 거야.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걸 우리가 유련이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노는 것도 부족하여 병촉 야유. 자, 야유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거화라고 썼거든요, 한자로는. 그러니까는 불 켜고 밤새도록 논다는 얘기예요. 야, 낮에도 그렇게 놀고 하루 종일 놀고 밤에도 놀아? 우와, 대단하다. 졌어. 삼흑. 백성들의 민정, 사정, 형편, 명송화는 밝은 관솔불은 천유에 맑게 비치니 적벽강의 연화선 주유가 지름불인가? 갑자기 전라도에 왜 적벽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유를 보면 알아요. 주유가 누굽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죠. 삼국시대 오나라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지를 따온 겁니다. 적벽강에 연꽃으로 만든 배가 밤새도록 주유가 불들렸다는데 마치 지금 이 강에 있는 이 합강 주변의 이 야경이 뭐야? 불난 것 같아.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마치 꽃이 핀 것 같이. 어때? 심리장강이 꽃밭이로구나. 비유법이죠?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밤에 뱃놀이 하기 위하여 불을 밝힌 모습을 인용, 비유, 서리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 삼경 저물어 갈 때, 달밤에 삼경이 저물어 갈 때, 시간의 경화죠. 경과. 응양각에 돌아드니, 이제 공간의 이동에 이제 자려고 오나, 장정거거 30리 동민식거 전에 없다. 장정거거 가고 또 가야 하는 거 워낙에 멀리까지 생 난리를 치면서 온 강을 다 불을 펴놨으니 그거를 구경하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멀어, 너무 길어. 30리
동민, 백성들의 움직임과 식거라고 하는 것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야. 임금이 지나갈 때 양옆으로 그냥 병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듯이 이 순상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순상의 배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동민들이, 백성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횃불 들고 어둡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방관의 어떤 행렬이라기는 너무너무 웅장하죠. 너무 거해. 선을 넘었어. 거의 뭐 이거는 임금의 행렬보다는 황제의 행렬 같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2단을 우리는 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감, 향락. 자, 2단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거예요. 백성들은 왼수예요. 왜? 도대체 저게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합강정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는 순상과 백성의 상반된 태도는 이 작품의 시작 상황을 압축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관리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대체 저게 얼마야? 그리고 백성들은 저걸 보면서 우리의 피와 땀을 짜서 만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닿았고요. 노랫소리는 땅을 울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풍악이라든가 백금 물력이라든가 하얗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 찬란하다도 시각, 풍악은 청각,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비판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치절월 전배하고 아전장교 후배로다. 자, 쫙 나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기치절월이라고 하는데 기치는 깃발이에요. 절월은 도끼예요. 근데 진짜 도끼를 들고 있다기보다는 병장기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앞에서 인도하고 장교가 뒤를 따르는구나. 쫄따구들이 쫙 쫓아오는 거죠. 아름다운 담양기생 무슨 복명하였기에, 이때 말하는 복명이라는 건요, 어떤 윗사람의 명령을 받들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임금한테 쓰거든요. 거의 임금급이야. 가격 대마 비스밋하고 의기양양하는구나. 행렬의 어떤 웅장함과 그 다음에 화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명상사 수령님네 누구누구 와 계신가? 명령을 받고서나 어때요? 왔어요. 누가? 수령들이 온 거야. 고을의 사또들이 온 거죠. 도대체 누구 왔느냐? 이거죠. 담양부사, 순창군수, 지공차사, 골모라고, 남원부사, 창평현감, 기생차지 근간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양부사가 일단 왔네요. 순창군수가 왔네요. 지공차사의 골모란데요. 지공이라고 하는 거냐, 음식 같은 걸 받드는 걸 얘기해요. 차사라고 하는 거냐, 어떤 관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을 맡은 벼슬인 양, 음식 준비의 골모라고. 남원부사가 왔네요. 창평현감이 왔네요. 얘네들은 뭘 맡았어? 그렇지, 기생이죠. 기생 데려오는 것에 부지런하고 정성스럽다. 그러니까 담양 순창은 음식 만드는 것. 야, 너하고 너는 음식 배송, 너하고 너는 기생 차출, 이렇게 되는 거죠. 명가 후에 남명현감, 추주 승풍 무슨 일인가? 자, 남명현감도 왔어요. 추주라고 하는 것은 막 뒤를 따르는 거예요. 생각 없어. 승풍은 바람을 타다라는 뜻인데, 바람같이 쫓아왔으니 무슨 일인가? 네 조상의 높은 풍채를 생각하니 연근 70 능성태수 백리구치 가쁘구나. 연근 70, 연근이라니까 나이가 비슷해. 70에 가까이 됐어. 누가? 능성지방의 태수가 70이나 먹어가지고 백리 밖에서 막 숨이 가쁘게 뛰어온 거예요. 약지 못한 함열지방이 있나 보죠. 공갈은 무슨 일인가? 공갈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공갈치다, 협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협박을 해가지고서는 재물을 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좌천당한 나주목사 아첨하러 와 계신가?
좌천당했잖아. 잘렸잖아. 그러니까는 샤바 해가지고 어떻게 벼슬자리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오만 가지 동네 현감, 그 다음에 태수, 목사, 사또 다 온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나열을 통해서 이런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 비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잔한 화순옥과 생심이나 낙후할까? 자, 생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 그래서 애잔해. 뒤떨어졌어. 일찍 와야지.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3단은 주변 고을에 있는 수령들이죠. 그 수령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야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 정리는 간단하게 됐고요. 4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 보자. 여산부사, 전주판관, 협견첨소, 보기 싫다. 똑같은 사또인데 여기는 어때요? 완전히 보기 싫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산부사하고 전주판관은 어쨌길래 했더니 협견첨소했대요. 협견첨소라고 했는데, 협견할 때 여기 협견은요, 어깨를 움츠리는 거예요. 어깨를 움츠린다는 거 샤바샤바 하려고 비굴한 자세죠. 첨소할 때 소자가요, 웃음 소자인데 이건 알랑거리는 웃음이에요. 자, 이건 맹자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임실현감 곡성태수 연옹처치 사양하겠는가. 연옹처치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역겨운 일을 하면서까지 아첨한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누구의 뒷구녕을 핥는다, 뭐 이런 아부 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장자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왕래 관계 상망하니 도로 분주 몇 천인가? 자, 왕래 오고 가는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는 벼슬아치란 뜻이에요. 원래는 갓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아치가 쓰는 갓, 우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요길 보면 되는데 어떤 수레,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우산, 양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관계라고 하니까 벼슬아치 정도로 보시면 오고 가는 벼슬아치가 상망 서로 바라보니 왜 오는 놈 가는 놈 여기 이제는 있으면 순상이 있으면 와서 가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니 도로 분주하다는 건 뭐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뛰어다니는 거야. 아부 떠느라고. 그게 도대체 몇 명이야? 몇 천 명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청하 이천 다두었네. 명월지주 묻지마소. 명월지주라고 하는 건 야광주예요. 그러니까는 보석 같은 거 다 바치는 거죠. 수한의 상한백성 방백추수 바라는 것은 보화 부족하려는데 제도과 폐단이다. 아이고 발음도 어렵네. 수한할 때 수한의 수는 물수자죠. 한자는 가뭄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수와 가뭄에 상한 백성들이 관찰사가 추수 때 바라는 것은 관찰사가 백성의 어떤 가을 살림 살피는 것은 보화 부족하려고 하는 것인데 혹시 추수하는데 뭐 부족한 거 없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대주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대주고 이런 어떤 가을 거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이것을 우리 백성들은 원하는데 제도 거화라니 거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불을 드는 거예요. 불을 드는 게 뭡니까? 횃불을 드는 거야. 횃불을 드는 게 뭔데? 밤새도록 노는 거죠. 관찰사가 밤새도록 노는 거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백성의 기대와는 달리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관찰사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읍 관리 동역할 때 각 읍의 관리가 백성들을 모을 때 편복조차 낭자하니 편복이라고 하는 건요. 편달이란 우리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할 때 편달하고 같은 말로 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읍의 관리들이 사또, 목사, 현감 얘네들이 동역
백성들을 끌고 나와 일을 시킬 때 매질까지 낭자하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관리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핍박하는 거죠. 한 사람의 호화로 돼 몇 백성의 눈물인가? 관찰사, 순상이 선상 유람하는 것은 좋지. 하지만 그것은 결국 뭐야? 백성들의 피폐한 삶에서 나온 것이다. 사방 부군 심리 안에 개는요, 닭이에요. 요거는 강아지예요. 절종이라는 건 남아있지가 않아. 왜? 다 가져갔거든. 뭐 하느라고? 개고기, 닭고기 먹느라고. 한마디로 핍박하고 수탈한 거지요. 석양은 다져가고 이정은 촉반하니 한 주에 우는 소부 발고르고 이르는 말이 방아품에 얻은 양식 한두 대는 있지만은 찬소는 어찌하며 기명은 누구에게 앞뒷집 바라보니 새알씨로 어찌 빌릴까? 석양은 다 지나가고 한마디로 뭡니까? 시간의 경과죠. 이정, 관리가 촉반한대요. 촉반이 뭐야? 재촉해. 무엇을 재촉해? 반을 재촉해. 반이 뭔데? 반찬, 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저녁밥 되나? 이거죠. 한 주 할 때 주자가 부엌이에요. 차가운 부엌? 텅 빈 부엌에서 소부가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해요. 소부라고 하는 건 어린 아녀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아, 이거 어쩌면 좋아. 아, 이거 어쩌면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아품에 얻은 양식. 그러니까 뭐야? 어떤 노동을 해서 어찌어찌해서 양식을 얻어서 쌀이 한두 대 있지만 반찬은 없어. 반찬만 없어? 아니야. 그릇도 없어. 그거 누구한테 빌리라는 거야 도대체. 하는 거 보니까 반찬도 없고 그릇도 없는 궁핍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소부라는 어린 부녀자의 독백을 통해서 가난의 현실을 부각하고요. 그릇을 빌리려고 앞뒷집을 바라보니 빌릴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집만 없는 게 아니야. 다 없어. 자, 사단은 결국 뭡니까? 어찌어찌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벼슬아치들이 순상한테 아부 떠는 모습들이죠. 관계, 상망. 그러고 보니까 3단과 4단은요, 비판의 대상인 관리들, 지방관리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3단과 4단을 보면 승명상사, 수령분내, 누구누구, 와계신고, 남연부사, 순창구수, 블라블라블라, 애잔하거나, 화순, 옥과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합강정 주변에서 뱃놀이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협견첨소, 영웅처치라고 하는 걸로 아부 떠는 모습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아부의 모습이 클라이막스까지 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아까 얘기할 때 협견첨소, 연홍처치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고사라고 그랬잖아요.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떤 고사냐? 이거예요. 와우, 이게 뭔데?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협견은 몸을 움츠리는 것이다. 첨소는 억지로 웃는 것이다. 모두 소인이 아첨하는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홍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 와우, 이거예요. 송나라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송나라 임금을 취하여 진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떠날 때는 마차 몇 개를 얻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진나라 왕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 떨었는지 마차 100대를 줘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장자를 보고 나 어때? 대단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장자가 한마디 합니다. 진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불러 종기를 파한 자, 종기를 없앤 자에게는 마차 한 대를 주고 왕의 치질을 입으로 쪽쪽 빨아가지고 없앤 자에게는 마차 5대를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100대를 받아왔다면 얼마나 아부를 떤 거냐? 꺼져 새끼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를 더럽히지 마! 라고 얘기한 거죠. 그만큼 아부를 엄청나게 떨었다. 협견청소는 맹자에서 인용한 것이고 연홍처치는 장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백견첨소는 어깨를 움츠리고 아첨하며 웃는 것은 여름날 밭두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인이 아첨하는 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홍처치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5만 가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부를 떠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본 거죠. 왕래 강계 상망하니 도로분주 기천이고 수안의 상한 백성 방백 추순 바라기나 보추 부족할까더니 제도적간 패단이다. 즉 백성들의 기대, 민의와 위정자들의 정치가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작품 속의 상황은 수안으로 인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승상이 온다니 백성들은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밥 달라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닭도 뺏고 개도 뺏고 이런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을 전혀 살피지 않는 관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은 할 일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요. 한 사람의 호사로서 몇 사람이 난리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죠. 호사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두고 있고 이것은 중앙관리,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중앙관리의 문제이니까 지방관리와 중앙관리 모두가 문제이다. 당대 사회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단 보겠습니다. 촌개돈은 다 지나니 가오수렴 하는구나. 촌개돈. 촌. 마을에 있는 닭과 돼지가 다 지나다는 건 말라버렸어. 없어졌어. 그랬더니 집집마다 가면서 수렴. 거두어드리는구나. 뭘 거두어드려? 뭐니 해도 머니죠. 넉넉한 집에서는 양이 넘고 가난한 집은 6, 7전을 뺏는가. 이 노름을 다시 하면 백성들은 못 살겠다. 이때 노름이라고 하는 건 도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리들이 돈을 왜 걷습니까? 그렇죠. 선유자금이죠. 노세 젊은 노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름이라고 하는 이 노름은요, 뱃놀이 내지는 선유, 양반들의 어떤 풍류, 향락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 낙업안토 하려는데 할 일 없이 거산한다. 가장전지 다 팔고서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늙은이는 부지하고 어린 것은 이끌었네. 슬프다 이런 가정 맹호보다 더 무섭다. 낙업안토예요. 낙업이에요. 업이라는 건 직업이에요. 직업을 즐기면서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고요. 로또를 맞아가지고서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난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를,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면 물고기를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즐기면서 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쫄딱 망해서 흩어지는구나. 가장과 전지를 집에 논과 밭을 다 팔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유리하는 거죠. 떠도는 거죠. 늙은이를 부지하고, 늙은이는 부지한다는 것은 간신히 버티고 어린 것은 이끌었네. 슬프다 이런 가정. 어떤 가정?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가정. 호랑이보다 더 무섭구나. 이 가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이죠. 어떤 현실이요? 정치 현실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걸. 그렇죠.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자, 이 어조가 또 변했네요. 그죠? AA, BA형이고요. 우리 성상 인내심이 광명촉불 되게 하시어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 원정에 비추어 주세요. 우리 임금의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밝은 촛불이 되어 우리의 이 하소연하는 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해서 앞뒤로 AAB, A형 구조를 띄워주면서 임금이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에서는 결국 뭡니까? 백성들이 벼슬아치를 접대하려고 접대하는 건 아니지만 접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단 보겠습니다. 절로 풍설 들리기로 치제이양한다고 하거늘 가날인가 여겼더니 음식도로 타시로다. 노비점고 무슨 일인가 술령수의 상덕이라. 절로 앞에 길에서 풍설 바람결에 들린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대. 정민씨라는 사람 있잖아. 이번에 내려오는 순상 자 한양에서 되게 청렴하고 그 다음에 강직하고 자매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대. 오 그래? 그러면 우리 좀 살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내려오면 이 삿도 혼내지 않을까? 이런 데는 이양.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하는 자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에 떠나게 하는 이 지방관리들을 벌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였는데 만나보니 그게 아니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인가? 음식도로 탓이로구나. 음식과 길 탓을 하는구나. 노비점고는 무슨 일인가? 노예에게 출석. 야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이건 진짜 노비라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령드는 병사의 상덕이로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아전이 와가지고 김씨 왔어? 이씨 왔어? 개똥이 왔어? 자 빠진 사람 누구야? 다 부르는 거야. 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을 상덕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덕은 진짜 상덕이에요?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냉소적 어조고요. 오히려 비판적 태도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절로 풍설로 인해서 가졌던 기대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감이 심하겠습니까? 음식은 약수하고 화로는 삼가행하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상평통보가 뭔데? 돈, 뭐니 해도 돈. 어떤 돈? 뇌물을 많이 주면은 무사하고 적게 주면 생경, 불화가 생기네. 그러니까 뭐니 뭐 갖고 왔어? 이거죠. 이걸 아니 관리들은, 지방 관리들은 관계상망하는 거야. 쫓아가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남문 밖에 우는 소리 난리를 만났느냐? 남문 밖에서 뭐가 울어? 갑자기? 왜? Why? 춘당대 치는 장막 오목대 무슨 일인가? 참아만 형이 중에 교회하는 저 청금아 53주 신려 향해 일개의사 없단 말인가? 춘당대, 이때 춘당대는요 서울에 있는 창경궁 안에 있는 거예요. 창경궁 안에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옛날에 과거를 보던 데예요. 시험장이야. 오목대는요 이거는 서울이 아니고요 전주예요. 전라도란 말이야. 전라도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 사람이 전주에 왔는데 관찰사가 돼서 왔어. 뭐 가지고? 뭐니 해서 좀 전에 봤잖아. 돈, 뇌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여기서 뽕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지. 지나치게 참담한 가시나무 울타리에서 재능과 기회의 낮고 못함을 비교하는 저 유생아. 이 유생은 어떤 유생이에요? 여기 있는 유생이에요. 벼슬살이 하겠다고 과거 시험 보는 유생아. 너 뇌물 주고 왔느냐? 됐어요, 여기까지? 53주, 전라도에 있는 주의 개수예요. 자, 전라도에
도대체 일개 의사는 없단 말인가? 이런 놈만 와. 오는 놈마다 다 이래.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뇌물 주곤. 글쎄, 도대체 우리 이 전라도에는 뜻이 있고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치하고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한 명도 없어? 왜 오는 놈마다 다 이래? 라고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그 비판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과 6단을 본다면요. 이거 임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임금이시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상이라고, 우리 임금 이런단 말이야. 님이 없어. 경칭이 없어. 그 말은 왕의 권위가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 고단한 힘, 고달픈 삶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육아의 이념을 굳게 지키는 사족들의 의식 지향을 보여주면서 어떤 임금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걸 가사잖아요. 가사는 양반이 썼을 거야. 그죠? 일반 백성이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길게. 그렇다면 이 양반, 지방 양반이 사또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사또보다 권력이 더 셌잖아. 힘이 더 셌잖아. 근데 그렇게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 못 보여? 못 보인다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아쉽다. 그러면서 춘당대 치는 장막 오목대 무슨 일인가? 교회하는 저 청금아 너도 뇌물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는 도대체 일개 의사가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과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양반계층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작가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라고 한다면 역시 본인 자신의 어떤 소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7단 보겠습니다. 식복 좋은 우리 순상, 관록 좋은 우리 순상, 먹을 복 있는 우리 순상, 벼슬 복 있는 우리 순상. 자, 이거 진짜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거야? 그렇지, 부러워하는 거지. 아니야. 비꼬는 거죠. 들으시면 육조판성, 들으시면 조정에 올라가면 육조판성, 나오면 팔도의 관찰사, 공명도 좋거니와 부귀도 끝이 없다. 망극하구나 성은이여 감격하구나 성덕이라. 진짜? 글쎄, 일단 신절하게 되면 신하의 절개를 지키게 되면 간력 보호하련마는 은혜에 보답하겠지만은 순붕이 다시 나니 북창은 누가 알리요. 두어라 만약에 배음 망덕하면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급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미칠 것이야. 그러니까 잘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7단의 주제는 뭡니까? 그렇죠. 간력 보호 내지는 간력 보민이 되겠죠.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런 뜻일 거예요. 자, 7단은 결국 여기죠. 이게 주제예요. 일단 신절 있게 되면 간력보호하오리라. 배은망덕하게 되면 안급자손하오리라. 즉 신하로서 국운과 성은에 보답하면 잘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도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작품은 전라도 지역에서 벌어진 관리의 어떤 폭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백성들의 고통을 향촌 시골에 있는 선비 양반의 시각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는 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비판 가사고요. 서사 본사 결사 내지는
1단부터 7단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단을 서사로 본다면요. 2단부터 6단까지가 본사, 7단을 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1단부터 7단까지 정리를 할게요. 1단. 호화로운 순상의 뱃놀이를 보고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지 않고 놀기만 하는 순상을 원망하며 비감, 슬퍼하죠. 그러면서 2단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노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3단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생들의 득이에 찬 교태와는 대조적으로 비굴하게 아참하는 수령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령야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2단과 3단을 묶었었죠. 4단은 어떻습니까? 4단은 백성들은 순상이 우리를 잘 보살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착취하고 민폐만 끼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즐거움이 만 사람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순상에게 아부떠을 하고 5단에서는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나죠. 개도 사라지고 닭도 사라지고 돼지도 사라지고 5만 가지가 다 사라지다 보니 백성들은 다 어떻습니까? 굶어 죽죠. 6단 가볼까요? 그러니 6단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관찰사 하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떠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금이시여 제발 좀 이 원정 좀 살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정, 맹어호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단에서는 이제는 백성들이 협박을 해요. 네가 임금을 향하여 충성심을 다한다면 우리도 따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 자식들도 화가 미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작품은요. 양반 관료들의 온갖 추태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관료들의 잔인한 수탈상과 농번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찰사 한 사람의 호사스러운 뱃노를 위해 한 달간 강제 노동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5만 가지 착취와 수탈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백성들은 양반은 믿을 것은 못돼 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는 서민들의 어떤 자각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서민정신에 입각한 서민의 손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서민 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반이 썼다지만 양반이 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반의 목소리만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정민씨라고 하는 인물을 소재로 하였고 제작 연대가 분명해요. 왜? 정민씨가 살았던 데가 정조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조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시대 구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당대 구조적 모순을 비판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정민씨와 관련된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실제 인물인 정민씨의 순씨가 잔치로 흥청거림을 보고서나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 정민씨가 누구냐? 정조가 즉위하면서 홍구경과 함께 발탁된 인물이에요. 근데 홍구경은 어떻습니까? 홍구경은 정조의 신임을 받고 권력을 최대한 누리죠. 하다 나중에는 귀양 가서 죽죠. 하지만 정민씨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켜요.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요. 정조가 죽을 때같이 죽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 호남 지역민들은 정민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대를 걸었지만 어때요? 그게 완전히 꺾이죠. 철저하게 배반을 당해요. 그러니 그토록 믿었던 이 순상마저 이러니 백성들이 기댈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동안은 지방관리에 의해서 착취를 받았어. 지방관리에 의해 착취를 받다가 정민씨라고 하는 중앙관리가 내려와. 중앙관리가 내려와서 지방관리를 어떻게든 좀 잘 다스려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고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해. 이거는 결국 뭐야?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정치가 쓰레기라는 거죠.
수치제도라는 건 수탈, 거둬들이는 제도의 문제점. 결국 이거는 어떤 특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어떤 저항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실 비판 가사인 합강정가 내지는 합강정 선유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